잠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혈압이 높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혈관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심근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혈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혈압은 반드시 회복하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니 신중하고 세심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70대 어머니와 딸이 함께 단 하나의 식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남편의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 비밀이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비난, 오랜 친구의 조롱, 이웃의 냉소,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어머니와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고혈압의 기적 같은 열쇠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눈이 침침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가끔 이유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살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혈압약을 제때 드셔도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 약은 수치를 낮춰줄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는지요? 고혈압 치유는 손상된 혈관 회복. 결국은 음식과 생활습관이 핵심입니다. 잠깐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우리 고혈압을 극복하고 있는 한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정숙 씨, 올해 72세입니다. 남편 박노인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방문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짜게 드시지 마세요. 운동 좀 하세요.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하였고 관절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약은 드시고 있었지만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숙 씨는 남편이 실려간 커튼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 소리, 의사 선생님의 발소리, 다른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셨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31살 먹은 딸 수진 씨가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단을 바꿔보자. 정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이도 미역도 싫다고 하셔. 양파는 물론 양배추도 안 드시잖아.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방법이 틀렸던 거 아닐까? 어떻게 먹는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정숙 씨 주변에서는 모두가 수진 씨와 그녀의 엄마 얘기를 의심하였습니다. 미역이나 양배추 따위가 약이니? 약을 바꿔서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매일 미역국 먹었는데 혈압은 그대로야. 양배추? 나는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던데.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본인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역을 매일 먹었는데도 혈압이 안 잡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양배추를 먹었는데 속만 불편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미역국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나 짠 된장을 넣으면 미역의 나트륨 배출 효과가 된장 나트륨에 상쇄됩니다. 양배추를 식사 중간에 드시면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칼륨 효과가 소금에 막혀버립니다. 즉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를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호스가 깨끗하고 부드러우면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호스 안쪽에 기름이 끼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같은 양으로 흘려보내려면 압력을 더 세게 줘야 하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피가 흐릅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잠깐 고혈압의 효과적인 성분 및 이들의 작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사실은 다들 아십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혈관벽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관이 이완되며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칼륨 공급원이 바로 오이, 양배추, 양파, 미역, 다시마입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을 막는 기름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이 기름 성분을 장에서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미역 다시마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그 끈적끈적한 성분인 후코이단과 알긴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나쁜 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둘째,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속 혈관 청소 물질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눈이 맵습니다. 그 자극 성분의 핵심이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고혈압의 효과적인 성분 및 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알고 계시는 정보를 댓글에 남기시면 누구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수진 씨가 엄마에게 알려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이 여기고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진 씨가 엄마에게 알려준 핵심인 비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법 1. 양배추는 아침 공복에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의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 반드시 식사 전 빈속에 먼저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10 내지 15분 전에 양배추 한 줌을 잘게 썰어 드세요. 날 것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찐 것도 괜찮습니다. 단 드레싱이나 간장 소스는 처음에는 넣지 마세요. 비법 2. 오이는 껍질째 드세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과 클로로필이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오이는 식후 30분 내지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오이에 소금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법 3. 양파는 생것으로 이 방법으로 드세요. 양파를 볶거나 끓이면 퀘르세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물에 15분간 담그면 자극 성분은 빠지고 퀘르세틴은 70% 이상 그대로 남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4분의 1개 매일 드세요. 비법 4. 미역은 국이 아니라 무침으로 드세요. 불린 미역에 식초, 참깨, 통깨 약간,
그리고 국간장 대신 레몬즙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드세요. 비법 5. 다시마는 물에 활용하세요. 다시마 한 조각에 5 내지 7cm를 물 1리터에 넣어 냉장고에서 하룻밤 차갑게 우립니다. 이렇게 만든 다시마 우린 물을 하루 2번 컵 한 잔씩 드세요. 잠깐 양배추, 오이, 양파, 미역, 다시마의 비법을 보시고 어땠나요? 그리고 더 알고 계시는 정보를 댓글에 남기시면 누구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정숙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진 씨가 이 방법들을 시작하고 첫 주,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먹기 싫어. 오이는 비린내 나고 미역은 매번 먹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잖아. 동네 경로당에서 수십 년 지기 친구 봉순 씨도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니? 의사한테 다시 물어봐. 젊은 애들이 알긴 뭘 알아. 괜히 실험 대상으로 아버지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2주 차 오빠 민준 씨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냉장고가 왜 이 모양이야? 아버지 드실 반찬은 어디 있어? 풀떼기만 잔뜩이잖냐? 오빠 그게 혈압에 좋은 거야. 내가 설명했잖아. 설명? 내가 대체 뭘 안다고. 수진아, 넌 의사도 아니잖아. 책임질 수 있어?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말이 수진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만약 내 방법이 틀리다면.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이를 싫어한다면 오이를 싫어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야. 오이를 아주 얇게 썰어 냉장고에서 차갑게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참치와 함께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 말을 들은 수진 씨는 몰래 주방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아버지는 혼자 침대 머리맡에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측정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높아. 그 순간 아버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 한 컵을 꺼내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에 아버지가 다시마 우린 물을 한 잔 드셨어. 그러더니 이거 맛이 나쁘지 않네라고 하시던데. 그 한마디 수진 씨는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3주차가 되었습니다. 혈압 수치는 아직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순 씨가 또 말했습니다. 정수가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어? 효과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정숙 씨는 이번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나는 해볼 거야. 최소한 3개월이라도 해볼 거야. 효과 없으면 그때 포기하지 이보. 하지만 지금은 포기 안 해. 아,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 딸이 나를 강하게 만든 거야. 잠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진이의 노력하는 꿋꿋함에 대해서 댓글에 어떠한 의견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진 씨가 노력하여 알게 된 것이 더 있었습니다. 혈압을 낮추려고 이 식품들을 먹으면서 오히려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에 소금을 섞으면 소금이 칼륨의 효과를 막습니다. 두 번째, 미역을 매우 짠 된장국에 섞으면 미역의 나트륨 배출 효과가 된장의 나트륨에 상쇄됩니다. 세 번째, 양배추를 식전에 드셔도 이후 과식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음식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식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진 씨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다시마 우린 찬 물 1컵. 아침 식사 15분 전 살짝 쪄서 부드럽게 한 양배추 한 줌에 참기름 한 방울 섞은 양배추. 아침 식사는 잡곡밥 반 공기, 달걀 후라이 1개, 저나트륨 된장국 나물 반찬. 식사 후 30분 후에는 오이 반 개를 껍질째 얇게 썰어 냉장고에 차갑게 한 것. 점심 식단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식사 전에는 물에 담근 양파 5쪽 내지 6쪽 생거. 점심 식사에는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한 토막, 미역 무침, 채소 위주의 반찬. 식후 1시간 후에는 다시마 우린 물 1컵. 저녁 식단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양배추 1줌. 저녁 식사에는 잡곡밥 반 공기, 전화트륨 두부조림, 오이 미역 무침 나물. 취침 2시간 전에는 소화에 부담에 대기에 식이섬유 추가 섭취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진 씨가 아버지를 위하여 준비한 식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아버지에게 이것은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목표로 하고 국찌개에 가는 절반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둘,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으로 다시마 우린 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 카페인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므로 커피는 하루 1잔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넷, 최소 20분 이상 식사 시간은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다섯,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후 15분 이상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식단을 실천하면서 정숙 씨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진 씨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거의 3개월이 되던 날, 아버지 박노인 씨의 병원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약 바꾸셨어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혹시 생활 습관에서 뭔가 바꾸신 게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식단을 좀 바꿔줬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정숙 씨와 수진 씨는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검진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민준 씨였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들었어. 아버지 혈압 많이 좋아졌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말을 막 했어. 내가 틀렸구나. 수진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오빠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나도 무서웠어.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나도 배워야겠다. 재료 손질하는 거. 경로당에서 봉순 씨가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남편 혈압 어떻게 됐어? 많이 좋아졌어. 진짜야? 어떻게 한 거야? 정숙 씨는 이번엔 웃었습니다. 딸이 가르쳐줬어.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했고 비웃었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지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이제 나도 믿는다.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리고 양배추, 오이, 양파, 미역. 그 한마디가 수진 씨가 3개월 동안 매주 내려와 재료를 손질하고 가족의 반대를 견디고 이웃의 냉소를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은 모든 노력의 보상이었습니다. 잠깐 수진 씨의 노력과 식단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70에도 80에도 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는 만큼 반드시 반응한 후 보답을 하여 준답니다. 정숙 씨 남편은 70대에도 혈압이 좋아졌습니다. 10년 넘게 약만으로 안 잡히던 혈압이 식탁의 작은 변화 하나로 3개월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대하던 오빠가 재료 손질을 배우러 왔고 비웃던 친구가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양배추 한 줌을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오이 하나를 썰어 넣어두고 드셔보세요.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 새로운 물을 드셔보세요. 싫으시다더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혈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약은 혈압을 단순히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혈관을 살립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빠가 반대해도 친구가 비웃어도 이웃이 냉소해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겨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이, 양배추, 양파, 미역, 다시마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오늘 이야기하신 방법 중에서 내일 바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창에 귀하의 댓글에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서로 공유하는 마음 함께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고혈압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후회를 하십니다. 반드시 알림 설정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9988하게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